자, 돈키호테 1부 화요일은요.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답답한 경제 상황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갈 방법을 가정경제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분 이름이 뭐예요? 문수진이에요. 목소리 왜 그러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제사이다의 탄산요정 문수진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방송 부탁드리며 환영의 박수. 경제사이다 시간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바로 배상책임보험 또는 배상책임 특약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단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실손보험만큼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장이나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보장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요.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만 하기도 한데 혹시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이죠.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쏙 들어요.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이 보험이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사업장,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일반 소비자분들까지도 모두 지금이 기회라는 거.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배상책임보험 혹은 배상책임 특약.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뭐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보상과 배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상과 배상. 네, 좀 헷갈리시죠? 네, 보험 상품이나 이런 광고, 약관을 보면 보상이란 단어와 비슷한 배상이라는 단어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뭐가 다른지 우리 쭈디는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정확하게 정의를 딱 내려서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배상은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고요. 보상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우리가 사전을 보면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과 배상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배상이라는 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이 보상이라는 거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보상을 해주는 거다라는 걸로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배상이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그다음에 보상은 나에게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계약을 통해서 암이나 상해 등 특정한 이런 위험산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죠. 그렇죠. 예, 보험사는 과실이나 위법한 사항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면 계약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존해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보상 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이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암에 걸린 게 위법은 아니니까 그렇죠. 적법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뭔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 뭔가 위법하다라고 했을 땐 배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이거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도 속 시원하게 그거였어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런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 배상 책임 보험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보험의 이름이나 아니면 특약에 땡땡땡 배상 책임 보험 아니면 땡땡땡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보상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해자 입장이고 피해를 본 사람이 제3자가 피해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이나 우리가 사업 활동을 하면서 타인의 신체나 아니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꾸기 위한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법률상 배상 책임 과실이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피보험자예요. 제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PD한테 뭔가 법률상으로 위법한 해를 끼쳤어요. 네. 근데 제가 보험에 가입을 한 게 문수진 전문가의 보험회사예요. 그러면 문수진 전문가가 요거를 책임지고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상을 해주는 거죠. 네.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줘야 할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배상 책임 보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종류가 많나요? 네, 굉장히 다양한 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일상 배상 책임 특약도 있고요. 일배책. 네, 이제 줄임말도 아시네. 전문 용어 일배책. 저희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배상 책임 보험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 배상 책임 보험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좀 처음 생소하시죠. 요즘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업종별 배상 책임 보험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정해진 그 의무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만 영업이 가능하고요. 네.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라서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는 굉장히 생소해요.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의무보험은 사실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자동차 보험도 의무보험이죠. 대인과 대물을 보상해 주는 거.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배상 책임이라고 우리가 분류하지는 않고 특별히 따로 자동차 보험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왜냐하면 이런 데서 화재가 생기면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를 그렇죠. 입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배상해 주는 보험. 또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꼭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또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라면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키장이나 골프장, 종합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어떤 뭐 매점 같은 거, 매장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저희 애청자분 중에 김밥집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한다. 어떤 걸 가입하셔야 돼요? 일단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이제 배상 책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김밥집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입하셔야 하고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4가지 특약들이 있어요. 화재보험 가입할 때 요거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보험들인데요. 네. 일단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가야 되고요. 김밥집에는 요리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는 기구가 불, 가스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스 배상 책임 특약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음식물을 만들고 제조하고 이걸 판매하잖아요. 제조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음식물로 인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 그다음에 이 김밥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다치거나 여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혹시 잘못해서 이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이랬을 때 배상 책임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대충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거는 뭐 종업원이나 시설이 피해를 끼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입점되어 있는 김밥집에서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물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비를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네. 또 여기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서빙 중에 실수로 음식물을 손님 옷에 묻혔어요. 고가의 옷에. 그러면 이 세탁비도 이게 변제를 얼마인 해줘야 줄 되죠. 알아요? 이런 거. 그렇죠. 손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어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이게 종업원이나 사장님 사비로 처리하는 건가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배상해주는 보험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상황을 최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부분에 맞게 이런 특약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사업장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 지금 배상책임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셨죠? 혹시라도 없다면 내 사업장에 필요한 배상책임보험은 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앞서 배상과 보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의무 배상책임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상책임 과실이 피보험자에게 있어야 된다. 사업장, 영업장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문수진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어떤 얘기할까요? 네, 오늘은 2부에서 들려드릴 얘기는요. 일상배상책임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호, 네. 우리가 보통 일배책이라고 불리는 이 특약, 특히 일반 소비자분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아주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이 특약의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배상해주는 특약이에요. 이거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건 제 고객분의 자녀가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이가 꼬마아이가 한 5살? 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찍 긁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 차 주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고 너희 아버님 누구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수리비를 좀 배상해줘야 했는데요. 이런 수리비가 바로 일상배상 책임특약에서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제 떨어뜨려서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나 이제 식사하러 가가지고 좀 자리가 비좁으면 건드려서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파손돼서 물어줘야 되는 수리비나 아니면 우리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신체에 해를 가해준 그런 치료비나 또 우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의 도배나 가구 교체 비용 이런 부분도 일배책을 통해서 배상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예로 들어주신 우리 집 누수로 인한 그런 피해 비용 이런 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싸다고 들었어요. 네, 이 특약은요 1,000원 미만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단독보험이 아니고 다른 실손보험, 건강보험이나 뭐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을 할 때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담 없고 저렴한 금액대입니다. 네. 예전보단 그래도 좀 많이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면서 더 오르기 전에 만약에 없다면 이것도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까? 뭐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긴 한데요. 뭐 주의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일배책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배상금을 다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일부 있군요. 네, 우리가 실손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사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쵸.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과거의 상품들은 일배책에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20만 원에서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요거는 제외로 해서 5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전부를 보상해 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보상이 아예 안 되는 뭐 예외의 경우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피보험자가 직업이 정수기 설치 기사분이신데요. 네. 고객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중에 실수로 배관을 터뜨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배상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일배책에서는 보상이 안 돼요. 왜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보상해 줘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로 보상이 됩니다. 이게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피보험자가 그 전세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 그 세입자 그 전세준 집의 세입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세입자 집뿐만 아니라 아랫집에도 피해가 가서 보상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배책으로 주소지가 이 집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배책 일상배상 책임에서는 보상이 안 나가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했을 거예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복잡하죠. 너무 가지치기를 많이 해놨다. 그렇죠. 요즘에 그러면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그 개인 이동 장치들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라든가 뭐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쳤어요. 지나가던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다쳤으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상이 되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배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모터가 달려있는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게 자동차 보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따로 그럼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너무하네요. 이렇게 모터 달린 차들, 전동 킥보드라든가 전기 자전거를 타신 분들은 이게 내가 일배책에서 배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시고요. 네. 근데 안 되고요. 일반 자전거는 가능해요. 모터 기능이 없는 우리가 직접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나면 그거는 또 하이브리드는요? 하이브리드 안 되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 들으셨다시피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꼭 알아둬야 되고요.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 이야기한 이 배상 책임 특약과 관련해서 정말 네,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까지 강조하십니까? 네, 저희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온 내용이기도 해요. 문의가. 그 옛날에는 일상배상 책임 특약에 보장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무조건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였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거나 다른 데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였군요. 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소지라는 게 꼭 내가 실제로 거주한 곳만이 주소지로 쓰는 경우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닌 경우 많죠. 네, 등본상의 주소지랑 내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4월부터는 꼭 등본상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나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의 주소지나 이런 것들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소지면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넣어야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선택을 해서 딱 꼬집어서 난 여기다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집이 세 채예요. 너무 좋다. 상상만 해도. 제가 집이 세 채예요. 근데 일배책으로 1번 집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2번 집에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적용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 주소지가 들어가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만. 그러면 세 건을 다 가입을 해. 그런데 PD님 여기서 또 한 가지 대고, 세 건을 다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중복 가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어떻게 때는 해야 돼요? 가족. 가족들이 나눠서 해도 되겠죠. 네. 참 힘드네요. 그러네. 네. 그 옛날에 이사를 갔다고 이렇게 보험사에 알려서 우편물을 받는 주소지가 변경이 되면 옛날 상품들은 그냥 자동으로 이 전산에서 일배책 주소지랑 그 우편물 받는 주소지가 세팅이 딱 됐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주소 변경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저희 주소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변경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우편물 받는 주소지만 변경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곳을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곳이라고 꼭 얘기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럼 예전에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사 왔다고 주소지 변경을 하면 일배책은 주소지가 안 옮겨지는 거예요? 2020년 4월 이후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내가 이사를 하면은 반드시 사실은 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보험에서는 알려야 되는 상황이 보험 가입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요. 가입 전에는 우리 고지 의무라고 해서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차고 있는 차량의 용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렸었잖아요. 네. 직업이라든가. 근데 가입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거는 고객의 의무예요. 그래서 통지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소지를 안 바꿨어요. 그럼 보장을 못 받아요? 난 계속 돈을 냈는데. 네, 못 받습니다. 물론 그게 일배책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알려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누수 같은 경우죠. 근데 아까처럼 뭐 자전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소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 되고. 내고 누수나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상받으실 곳에 일배책 주소지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배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전에 일배책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까 자기부담금 말씀하셨는데 자기부담금을 없애려면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일배책에 가입을 해두면 그게 중복으로 보장이 돼서 이게 자기부담금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듯이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자기부담금은 이게 일배책은 중복가입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사람이 하는 건 안 된다. 피보험자 혼자가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이 다른 보험사에 이렇게 각각 가입하셔가지고 중복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걸러낼 수는 없어요. 시스템상으로는 보험사가. 네. 보험금 청구는 각각의 보험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 부담금 같은 거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같은 보험사에 하면 안 되는 크로스 체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새 보험회사가 아주 똑똑하게 잘 그런 것들 체킹을 잘합니다. 자, 지금 문자창이에요. 저는 단독주택 사는데요. 세입자가 살다가 누수가 생겼어요. 주인과 세입자 중에 누가 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 하셨네요. 그 누수의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누수의 원인이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로 누수가 생긴 거다 그러면 집주인이 당연히 그거는 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세입자가 살면서 실수로 인해서 뭔가를 깨뜨렸다거나 그걸 파손이 된 것 때문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세입자가 보상해줘야 되고요. 파손도 노후로 인해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이 얇아져서. 그러니까 노후라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누수 탐지사가 와가지고 이걸 다 이제 현장에서 봅니다. 보고 나서 견적서나 이런 누수판지 보고서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노후로 인한 파손이냐, 그냥 뭐 그 외에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냐, 이거가 명백히 나눠져 있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상의 책임자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세입자분들도 결국은 일배책에 가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본인의 집에 대해서. 본인의 집에 대해서 일배책을 가입한다는 것보다는 누수는 내가 살고 있는 그거는 누수는 배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수 손해, 누출 손해라는 또 특약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내 거는 내가 보상을 받는다. 세입자는 내가 세든 곳에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 거는 내가 한다. 근데 집주인 거를 내가 잘못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면 그건 또 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나 한도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째, 배상책임보험. 법률상 책임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하자. 둘째, 내 사업장 의무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셋째, 일상배상 책임특약의 보장받을 주소지 바꾸고 싶다면 꼭 집어서 정확히 알리자.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문수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